클린스만 감독 인물 탐구 해보죠.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맞아요. 계세요. 아, 열받는다.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음, 이 클린스만 감독이 상당히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맞아요. 무슨 지고 있는데 막 너무 느긋하게 미소 짓고 이런 게 많이 네티즌들에게도 좀 입방을 오르내렸는데 네. 그래서 벤투 감독과 네. 비교를 해보기로 했다고요 오늘? 아, 네. 근데 사실 오늘 새벽에 그 벤투 감독이 이끄는 음, 아랍에미리트가 지기는 했거든요. 음, 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독들이 비판받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자주 있는 현상이긴 네. 한데 클린스만 감독은 왜 유독 더 욕을 먹을까? 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벤투 감독과 너무 달라서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팀의 외국인 감독이었으니까 벤투와 비교해보는 게 네. 국민들이 인식에도 외국인 감독은 약간 이래 왔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네네. 정말 비교 좋은 그렇죠. 것 비교가 같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 첫 번째가 일단 화법인데요. 음, 일단 벤투 감독이 우리가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뭐 빌드업 축구를 한다 이런 일관성도 있었고 뭐 월드컵 직전까지 이강인 기용하지 않으면서 욕도 먹긴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벤투 감독은 내뱉는 메시지가 감독으로서의 메시지긴 했거든요. 어,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좀 이제 승승장구를 하니까 기자가 이번에 우승할 수 있습니까? 팬들이 우승을 기대하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벤투 감독이 팬들이 우승을 뭐 기대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승 한 번도 못 해봤고 우승이 목적은 아니다.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일단 벤투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뭐 이렇게 감독이라는 자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하든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음, 스타일이거든요. 반면에 클린스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어,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전 끝나고 기자회견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 보도했어요. 아, 보도하셨죠? 익사이팅. 익사이팅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죠. 근데 ESPN 해설자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할 수 말이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ESPN 해설자의 자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택근무 논란이 있었을 때도 한 달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죄송한데 약간 밉상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말레이시아는 3대 3으로 그러니까 총 6골이 나왔다. 그러니까 경기가 네. 6골이나 나온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다라고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정말 많은 저희 그때 새벽에 축구 전문가 페노도 그런 네. 거에 대해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독특한 화법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클린스만의 경험을 좀 비춰보면 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40년 동안 스타로 산 사람이잖아요. 음. 어릴 때 이미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음. 8살 때 이제 뭐 아마추어 그 축구팀에서 이렇게 뛰는데 음. 1년에 100골 이상 넣었고요. 아. 한 경기에 16골을 넣은 경기도 있었어요. 혼자서. 와. 그러니까 굉장히 16골. 천재인 거죠. 예. 네. 근데 선수 생활하면서 내내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스타 중에 음. 스타였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1990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결승전에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 선수로 출전을 한 거죠. 음. 그런데 클린스만이 파울을 당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대팀에는 레드카드가 주어졌고 음. 그 이후로 좀 경기가 잘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이 넘어질 때 좀 심하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음. 일부 다른 나라 팬들 중에서는 좀 오버 액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음. 이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클린스만 다이빙이라는 말까지 생겼었는데 클린스만 다이빙. 아,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클린스만이 토트넘에 가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잉글랜드 사람들이 저 이제 뭐 클린스만 다이빙한 그 사람 아니야? 음. 이러면서 약간 좀 그 사람을 싫어했었어요. 약간 조롱. 네, 아. 조롱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 제목이 내가 클린스만을 싫어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어. 기사까지 나와요. 네. 그런데 몇 주 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실력으로 입증했구나. 네. 이때 다 합쳐서 30골 정도 넣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정말 잘하기는 잘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자가 2달 만에 이런 기사를 쓰게 됩니다. 내가 클린스만을 사랑하는 이유. 2달 전에 싫어하는 이유라고 했었는데 네. 기사를 그러니까 실력으로 정말
그런 그러니까 거죠. 독일에서 영국 리그로 와서 이제 뭔가 외국인이고 이제 월드컵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레드카드 얻어가지고 우승 이끈 그런 그런 거 아니야?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네. 바로 딱 반전을 일으켰군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사실 클린스만이 장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축구도 잘하고 성적도 내니까 영국 언론들이 그런 장점들을 봐주기 시작하는 거죠. 뭐 축구도 잘하고 독일인인데 영어도 잘하고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뭐 농담도 너무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금발에 잘생겼고 차도 폭스바겐이야 뭐 이런 독일 차. 네. 약간 그런 칭찬을 막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맑고 좀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그렇게 있거든요. 보이긴 그러니까 막 네. 3대3으로 정말 우리로 따지면 정말 졸전을 해서 무승부했는데 막 익사이팅 한다는 게 네. 약간 보면 약간 해맑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론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잘하고 성적을 보여주면 180도 달라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자기가 네. 욕을 막 듣다가 실력으로 해서 반전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글쎄요, 실력이 실제로 아시안컵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한다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또 비판받는 점 중 하나가 재택근무가 아니 국가대표팀 우리 축구 감독 대표인데 미국에 재택근무하고 있고 뭐 미국 방송에 해설 나오고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쵸. 그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벤투 감독과 가장 비교를 많이 당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 NFC가 있잖아요. 여기랑 가까운 일산에서 살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국에 많이 거주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이게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2004년 독일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할 때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재택근무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왜 재택근무 안 하니, 그러니까 왜 한국에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K리그에 와서 선수들을 발굴하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헤네스라는 매니저가 똑같이 비판을 합니다. 아니 감독이 현장에 와서 분데스리가 경기를 봐야지 뭐 하는 거냐, 주소를 당장 옮겨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새벽 6시 반에 직무를 시작을 해서 늘 우리의 원대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옮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재택근무 이슈가 없었던 때가 미국 대표팀 할 때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이 이미 미국이니까. 네. 쉽지 않네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이제 빌드업 축구로 뭐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냈으니까 아까 앞서 소개했지만 그것도 유명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해줘 축구다. 이강인 해줘. 손흥민 해줘. 해줘 축구로 많이 주고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방임 축구를 한다. 뭐 감독이 뭐 전술을 뭘 안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선수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나쁘게 보면 이제 방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축구 전문 기자 오광춘 기자에게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보통 감독 스타일 자체가 선수 때 포지션에 영향을 안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라든지 뭐 시스템 이런 거에 더 방점을 둔다면 공격수 출신들은 좀 창의력, 개성 이런 걸 더 존중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뭐 비방용일 수도 있는데 공격수 출신 감독들이 약간 똘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똘끼, 그러니까 약간 톡톡 튀고 뭔가. 그렇죠. 이제 선수로서 번뜩이는 이런 창의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는 약간 좀 독특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수 출신 감독보다는 수비수나 뭐 미드필더 출신의 감독들이 조직 운영을 좀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었던 벤투가 네. 뭔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처럼 그렇죠. 조직력 짜고 막 전술을 짜주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본인도 거의 천재적인 플레이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막 계획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에 밴대로 탁탁하고 막 이른바 똘끼로 그렇죠. 하니까 감독으로서도 선수들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도 있다. 내가 탁탁탁 해서 이렇게 슛 하면은 골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저걸 왜 못 넣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공격수 출신 중에 명장은
누가 있죠? 뭐 퍼거슨 경이나 퍼거슨 뭐 경. 위르겐 클롭 감독도 공격수 출신이긴 아. 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공격수 출신 감독 중에도 좋은 감독들은 그러니까요. 있긴 있어요. 아무튼 네. 오광춘 축구 전문 기자의 자문이 그래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마무리를 이게 좀 의미 있게 하려고 좀 하잖아요. 근데 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의미를 안 줘도 돼. 네, 사실 네, 그냥 네. 얘기 자체 재밌어서 안 해도 되는데 오늘도 의미는 준비해 주셨죠. 축구 보고 많은 분들이 아. 괴로워하시니까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이 이랬을 거다. 음.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컵이 자신의 시험대다. 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새벽 1시에 16강전을 치르니까 그 경기를 보기 전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관성이 사실 우리로서는 좀 적응이 안 되는 일관성이어서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왜 이렇게 좀 천진난만하지? 왜 이렇게 좀 방임하지? 근데 그게 쭉 일관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16강전 새벽 1시 수요일 날 새벽 1시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목요일 날 바로 또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수진 기자 오늘 클린스만 인물 탐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